네, 지수는 1980선 넘어서기가 상당히 힘겨운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주들이 계속적으로 위축된 그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앞서서 이야기가 됐듯이 극송건설의 1차 부도 여파, 지금 법정관리 신청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최종 부도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웅진홀딩스와 이 신한은행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건설주뿐만 아니라 지금 위험에 노출된 은행권들도 지금 현재 시세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1에서 2% 정도 마이너스권. 지금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하나, 부산, 국민은행 여러 은행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리스크 요인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연구원도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QE3 회의감이 오늘 지수의 약세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중장기 여전히 상승 기조는 유효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희석된 현 지수대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기금이 선호하는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심리적인 부담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변동성을 활용한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긴 연구원입니다. 추가 낙폭이 제한적일 전망이다라는 관점인데요. 주식 비중 확대 관점을 지속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속도나 기울기 측면에서는 이견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 중에서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QE3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엇갈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것을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견들을 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일단 일반적으로 그 QE, 과거에 뭐 QE1이라든가 QE2 같은 경우가 발표됐을 때 상당히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뭐 9월 14일 QE3가 발표된 이후에 지수가 지금 뭐 하루 뭐 3%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일주일 넘게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QE3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것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미국 쪽에서 그 필라델피아 연준은행 총재가 그 QE3가 뭐 정찰하지 않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QE1이라든가 QE2에 비해서 지금 정책 사용 초기에 증시가 강한 어떤 반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기존 정책 사용 시점과 관련해가지고 그 시기적인 특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양적 완화 당시에 그 지수가 빠르게 반등했던 이유는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팽배해 있었던 그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그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그 돈이란 그 유동성이라는 것들 위험 자산을 지금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그 유동성 랠리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QE3 같은 경우에 그 이미 한 6월 말 7월부터 그 유럽 지역의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가 된 상태였고요.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태도 자체도 상당히 그 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QE3 실행 이전부터 뭐 국제 원유 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유동성이 이미 상당 부분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E3가 그 기존과 같이 그 강한 유동성 랠리를 유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QE3가 결코 영향력이 없는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초기에 그 유동성 랠리가 배제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지금까지 사용된 정책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그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라는 연준의 의지가 지금 반영된 정책인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런 만큼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경기의 어떤 회복세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번에 그 QE3는 지금 주택 시장을 건드려서 주택 시장 회복을 가속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소비 심리라든가 실질적인 소비를 개선을 하고 이걸 통해서 다시 고종 시장까지 개선까지 이루어진 어떤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미국 연말 소비 시즌 등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을 해서 그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는 그 유럽 지역의 불확실성이 어떤 QE3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것들에 의해서 조정 과정이나 또 횡보 국면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연말까지 조금 좀 길게 관점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완만하지만 상승 추세는 여전히 지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전체적으로 유동성 효과가 예전만은 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갈 것이다라는 그 시각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본다면은 위축된 그런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에 따른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그 상승 모멘텀이라는 부분들 정책이 사용이 됐지만은 이 QE3라는 것이 아무래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 쪽에 조금 더 부양 위주를 유동성보다는 경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게 만드는 정책인 만큼 단기적으로 그 경기 모멘텀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화된 투자 심리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만큼 조금은 더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던 어떤 업종별 퍼포먼스를 보더라도 지금 QE3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어주 컨셉의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전기가스 업종이라든지 의약품 업종 같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방어주로 분류하는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뭐 경제지표 관련해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의 어떤 정도 소비 쪽에 포커스를 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종 중에서는 뭐 미국의 소비와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디스플레이라든지 모바일 부품주 쪽이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방어적인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소비에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IT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부품 관련된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